제가 사실 언론고시를 3개월 만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언론고시는 누가 오래 준비했냐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준비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험이에요. 언론고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고시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경쟁사의 현황은 어떠한지 지금,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눠서 언론고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냥 언론 방송사 공개 채용 시험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모집 인원이 적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일반적인 이제 기업의 채용과는 달리 고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2에서 3년간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며 합격에 있어서 이제 다방면의 지식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필력, 언변과 같은 전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이제 언론고시 현황을 한번 보면 크게 이제 신문사랑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 중에서도 10대 일간지와 7대 경제지가 있는데 10대 일간지는 이제 말 그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등. 그 외 주요 언론사들은 통신사라고 해서 이제 연합뉴스나 뉴시스,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자들이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10대 일간지랑 7대 경제지 분들이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 통신사들 같은 게 말 그대로 통신이니까 그분들이 쓴 기사를 토대로 그 기사를 받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 받아 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연합뉴스나 어떤 이런 통신사들의 그 언론사들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기사에. 그래서 약간 통신을 한다, 그 통신사라 부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언론사처럼 역할을 해요, 이분들도. 그래서 크게 그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약간 98대 1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각각 98대 1이에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98대 1은 아니겠죠. 왜냐면은 중복 지원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전체 지원자랑 전체 합격자를 놓고 봤을 때는 98대 1이 안 되겠죠. 그만큼 중복 지원자도 많고 각 언론사마다 98대 1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하는 평균적으로 한 10대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 학생들이 되게 좀 요즘은 거의 뭐 로스쿨 아니면은 CPA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고시를 준비를 하시거나. 근데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단일 직종 치고 거의 1년에 꾸준히 한 몇백 명씩 뽑는 직업이 없어요, 사실. 근데 기자 직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실제로. 네. 학생들이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서도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기자를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실제로 저도 몰랐고 그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저희가 발족을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유튜브에 언론고시 쳐보면 정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일부 기자님들이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유튜브를 찍고 계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언론고시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론사 입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이 많이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출범을 하게 됐다. 채용 프로세스는 그냥 심플합니다. 서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필기는 이제 1교시에 이제 시상식 시험을 봐요. 그 2교시에 논술 전문을 보게 되고, 마지막 3차에 이제 실무진, 임원진 면접을 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방송사의 경우에는 카메라 테스트나 기사 쓰기 같은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채용 프로세스가 이제 서류, 필기, 면접, 합격.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서류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언론고시가 약간 과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논제를 탁 하나 던져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이게 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두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대학 논술은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제시문을 보고 뭐 가와 난을 비교한다거나 대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논제 던져놓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과거 시험에서 두루마기 쫙 내려오면서 막 선배들 나와가지고 쓰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자라는 게 좀 커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서류 전형도 없었대요. 그냥 지원을 하면 모두에게 다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학생들이 많아지고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시험장 관리가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몇천 명이 보게 되면 사실 소화가 불가능하잖아요. 뭐 대학 하나 통째로 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거르자.
라는 차원에서 서류 자료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서류를 깐깐하게 보는 데도 있어요. 막 정량적으로 뭐 토익 몇 점 안 되면 떨어뜨리고 이런 언론사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평균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는 드리자 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너무 학벌이 안 좋아서, 저는 스펙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벌이나 스펙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할 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단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언론고시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론고시라는 시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망망대회 위에 떠있는 부표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일반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입사 시험들은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은 뭐 한국사다, 국어다, 영어다,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언론고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언론고시는 말 그대로 망망대회에 떠있는 부표 같은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붕붕 떠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데로 흘러가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론고시는 본질과 핵심을 빨리 꿰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제대로 된 나침판이 있으면 남들이 막 빙빙 돌고 있을 때 나는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저는 사실 언론고시를 제대로 준비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언론고시를 준비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되게 다들 놀라세요. 어떻게 3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냐. 저는 잠깐 언론고시의 본질을 좀 빨리 꿰뚫은 것 같아요. 딱 그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한 거죠.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언론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국가정보원 7급 공채 요원이 되려고 이제 지원을 했고, 서류랑 필기를 진짜 운 좋게 넘었어요. 이제 면접에서 걸린 거죠. 내가 과연 1년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2019년에 제가 원래 운이 정말 좋았거든요. 국정원 시험이 되게 IQ 테스트예요. 주사위를 뭐 우로 5바퀴, 자로 10바퀴, 답은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고 잘 찍으면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과연 그 운이, 그 천운이 올해도 나에게 올까? 안 온다고 봤죠. 그때 딱 눈에 들어왔던 직업, 기자라는 직업이었어요. 흔한 학교 신문사도 안 했거든요.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기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은 너는 기자가 안 된다 라고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 혼자 조용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기업은행을 준비한다, 아빠 말씀대로 공기업을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국책은행을 찾았는데, 이제 기업은행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시험, 필기시험 준비를 했는데 강탈을 한 거예요. 기업은행 준비가 이제 경제, 경영, 금융 이쪽 공부를 하는 거라서 경제신문 쪽 가고 싶었거든요. 준비가 된 거죠. 마침 딱 그 떨어지고 나서 7월 달에 아시아경제라는 언론사에서 이제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근데 요즘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채용 연계형 인턴이거든요. 사람을 되게 피말리게 한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아시아경제라는 언론사에서 6주, 한 2달 정도 이제 그 채용 연계형 인턴을 했습니다. 이제 인턴을 하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연계가 안 됐어요. 시급을 전달했죠.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하고 있던 와중에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이번에 공채가 뜬 거예요. 그 공채에 지원을 했고, 스트레이트로 서류 필기 넘고 면접까지 넘고 합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 제 어떤 그걸 되돌아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준비한 기간이 몇 개월 안 돼요. 정말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럼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대로 잘 준비하면 누구도 빨리 합격을 시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 어떤 뜻에 동참을 해주는 동료 기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팀을 이뤘고, 우리가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빠르고 정확하게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나침판이 되어드리자, 등대가 되어드리자 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소가 발족이 된 겁니다. 언론고시는 누가 오래 준비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술 장문 프로젝트랑 필기 면접 프로젝트가 딱 그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이 녹아 있어요. 본질과 핵심대로 학생들을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기자님들을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테스트 베드 삼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베드 삼아가지고 4명 정도를 가회를 했는데, 그 가회를 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151에서 180일 딱 그 정도 만에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6개월 합격 프로젝트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4명밖에 안 되니까 모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테스트 베드를 해봤으니까, 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대규모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어떤 본질과 핵심에 기반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연구원님이 되셔서 이제 학생들이 지도하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현황인데 아실 거예요. 실제로 추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라고 언론고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인데 한겨레 신문사의 교육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 신문의 기자님들이 나오셔서 뭐 논술, 작문, 시사상식, 면접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고시 관련된 강의를 하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줄여서 한터라 불리는데 보시다시피 가격이 좀 비싸죠. 되게 비싸고 그리고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져요.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인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고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어요. 다른 어떤 뭐 공무원 시험들은 정답이 있잖아요. 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이 뭐 했고 연도가 있고 정답이 있는데 이 시험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냐? 본인의 근본 역량에 기반을 한 어떤 본인의 아이덴티티, 그만큼 논리적으로 단단한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이 없는 것이 유일한 정답인 시험이죠. 그러니까 되게 골 때리는 시험이 사실. 골 때리는 시험,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떤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한터라는 곳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가를 해왔습니다. 한 몇십 년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입시판에는 메가스터디도 있고, 이투스도 있고, 대성마이맥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언론고시계에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한터가 거의 독점적이어서 어떤 언론인이 되고 싶은 모든 학생들이 거쳐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로 서울경제 입사를 했을 때 동기가 10명 있었는데 저희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대기실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너 한터 몇 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9명이 다 있는 앞에서 혹시 한터가 뭐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전부 다 저를 아시잖아요. 또라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야 쟤?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 많은 상징적인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터도 되게 훌륭한 곳이죠. 훌륭한 곳이라서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건 맞겠지만 기존에 애초에 실력이 있던 학생들이 거쳐가는 곳,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될 놈이 그냥 되는, 그러니까 거쳐가는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정답이 없는데 어떤 강의자가 나와서 내가 정답임을 전제로 수업과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논술을 가르치는데 이분의 어떤 글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강의를 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비슷한 어떤 색채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그대로 똑같이 지원을 해요. 뭐 똑같이 뭐 어디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앙일보에 지원을 했다. 그 글만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내가 운이 좋게 약간 앞쪽에 있어가지고 오, 잘 썼군, 합격 했는데 만약에 내가 100번째, 1000번째라면 좀 이상해지겠죠. 아무래도 결과가 좀 안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너무 글이 밋밋하고 똑같은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채점을 하는 분도, 논설위원님들도 되게 좀 지루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 맛이 없다, 글이 좀 참신하지가 않다, 불합격이 되겠죠. 논술 작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논리를 세우고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만큼 논리적으로 단단해지고 근본 역량에 기반한, 저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메타인지에 기반한 단단한 글 속에 뚜렷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묻어나 있으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길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님들로 지금 많이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강의자 1위 나와서 본인이 가르치고 첨삭도 하고 다 해요. 거의 원맨쇼죠. 근데 저희는 연구원님들을 왜 많이 뽑냐, 최대한 다양한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시야와 안목을, 관점을 경험을 해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연구소가 정답이 아님을 천명을 해요. 그냥 저희가 드리는 건 언제 어디까지나 코멘트지 정답이 아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 논술 작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3파술적 문답법이라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질문을 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교육 모델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논술 연구원님들은 꾸준히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왜 이렇게 글을 썼죠? 뭐 이거 어떤 의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꾸준히 소통을 한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정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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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합 하면서 스스로에게 진리에, 정답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도 마찬가지인 거죠. 면접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면접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면접 스타일을 경험을 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면접관을 만나도 또 어떤 스타일의 면접을 만나도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경쟁사 현황 알려드린 이유가 저는 사실 이게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터를 몰랐었고 한터를 몰라도 3개월 만에 충분히 합격을 했고 한터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겠죠. 그리고 또 사실 웃긴 게 한겨레 신문사에서 지금 이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이게? 아니 만약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강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출제 기간인데 본인들이 이걸 가르친다. 왜냐면 본인도 매년 채용을 해요. 한겨레 신문사도 채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럼 뭐 한터들은 학생들은 뭐 한겨레 신문에서 뭐 이점이 있나요? 뭐 하여튼 좀 이상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삼성이 GSAT 강의를 만들어서 팔면 그걸 과연 한겨레 신문은 참을까? 비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그런 걸로 돈 장사하는 게 맞냐? 학생들의 그 콩묻은 돈을 가지고. 좀 웃기잖아요. 좀. 완전 독점 시스템에 한번 균열을 일으켜보자. 건전한 경쟁자가 돼보자. 라이벌이 돼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다.